저희가 데뷔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주하는 거를 가장 기뻐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은인 중에 한 분. 맨 처음에 성규랑 저랑 또 제3의 드러머랑 밴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근데 밴드를 만들었지만 연주할 데는 없고 그런 답답한 상황에 홍대에 가면 라이브 클럽이라는 게 생겨서 연주를 할 수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셋이 클럽에서 연주를 하기 시작을 했었죠. 블루데블이라고 나름 굉장히 퀄리티 있고 좋은 클럽인데 거기 사장 누님이 야 니네 음악 좋다 이러더니 해라 이래가지고 처음에 저랑 그 셋이 밴드를 할 때는 저희가 어떤 큰 메리트가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산울림 음악을 카피를 했었거든요. 산울림 음악만 카피하는 팀이었는데 그게 좀 재밌었나 봐요. 거기가 아무나 이렇게 연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하는 음악 좋아해 주셔서 너네 와서 목요일 날 연주를 해라. 그래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클럽 같은 경우는 목, 금, 토일만 연주가 있었고 일요일은 또 잘 없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토요일이 되게 중요한 날이었고 토요일이 제일 피크죠. 예, 평소에는 뭐 연주가 그리고, 없는 날도 네. 있고. 그냥 음악만 트는 날. 그래서 월, 화, 수 중에 저희가 가서 연습을 하기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두 분이 그 당시 좀 도와주시던 드러머분하고 같이 산울림 카피밴드를 하면서 오리지널 곡을 쓰고 계실 무렵에 전 또 그때 대학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는데 다른 사람들 서클 활동할 때 저는 밴드를 시작했어요. 그때 밴드들이 이렇게 클럽에 서지 못하면 어떻게 공연을 했냐면 공연 너무 하고 싶죠. 우리가 연습하는 게 있고 우리 음악을 막 들려주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런 학교에 보면 이런 강당이 있잖아요. 딱 요만한 거. 이거보다 더 큰 데서도 했어요. 그래서 그런 강당을 다들 아르바이트를 해서 돈을 내서 학교에 또 딱 빌려가지고 티켓을 또 막 찍어요. 그리고 막 인쇄소 가지고 포스터도 뽑고 그래서 그걸 친구들하고 가족들한테 팔아가지고 그 티켓 판 돈으로 공연을 하고 그랬거든요. 악기 막 지고 가고 연습실도 그때는 다 돈 내고 빌려야 되니까 학생들한테 한 프로에 3만 원, 4만 원 이게 큰 돈이었거든요. 연습실 비를 대기 위해서 다들 알바를 했고 그래서 그렇게 옮겨 다니면서 연습하고 공연을 하면서 저는 많은 아마추어 밴드를 거쳤거든요. 그러던 중에 이제 제 공연을 우연히 진만이 형이 와서 보고 이분들이 산울림 카피밴드를 할 때는 보컬이 이성규 선생님이었는데 장점이 많은 보컬이지만 딱 산울림까지만 돼요. 또 이제 전공 분야가 따로 있으니까 진만이 형이 다른 쪽으로 좀 보컬을 찾고 있었나 봐요. 성규 외삼촌이 야 진만아 보컬 좀 찾아봐 계속 이러셨어요. 네, 그러고 있던 와중에 그냥 제 아는 형님이죠. 아는 선배가 야 나 이런 식의 무슨 기념 공연이죠. 하니까 놀러 와라. 그래서 그리고 놀러 갔어요. 갔더니 나우누리에 있는 어떤 네. 락 올드락 동호회, 올드락 동호회 공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러고 재밌다 이러면서 보는데 저 뒤에서 계속 이렇게 수줍게 건반을 치던 여인이 앞에 나와서 딱 두 곡 불렀죠. 저도 기억이 두 잘 곡 안 부르고 나요. 딱 들어갔어요 다시. 저렇게 블루지한 것도 잘 소화하면서 저런 보컬이 우리나라에 있구나. 그 형님한테 연락처를 받아서 그래서 한번 보자 그래서 봤는데 초면이었는데 본인들은 프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사기쳤네. 데뷔를 할 걸 목표로 음악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서로 자작곡을 이렇게 좀 교환하고 연주도 해보고 그러면서 마음이 잘 맞다는 걸 알게 됐는데 그때 생각이 틀리지 않았던 것 같아요. 판단이. 셋이 이렇게 오랫동안 친구로 음악을 할 수 있는 게 기본적으로 서로 잘 맞는 주파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여성 보컬을 찾았다기보다는 그때 제가 보컬을 하니까 사실 할 수 있는 게 산울림, 오아시스, 비틀즈. 충분한데? 그래서 저는 별 생각이 없었는데 진만이가 저 몰래 이렇게 한번 보고서 같이 보자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저는 사실은 좀 기분이 좋지 않았죠. 새로운 보컬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그럼 어디 한번 보자.
보고 같이 연주를 해봤는데 그때 유나가 디퍼플 노래를 불렀었고 밴 헤일런 노래를 불렀어요. 기억이 안 나. You Really Got Me라는 곡하고 디퍼플은 Strange Kind of Woman이라는 곡을 불렀는데 이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물론 이성으로 멋있는 것보다 한 인간으로서 너무 멋있어서 좋아하거든요, 올드락. 저런 분이라면 같이 해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막 샘솟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예, 처음에는 미우놀이라는 이름. 그 전에는 초코 크림 로스라는 남성 3인조였다가요. CCR이었고요. 그다음에 유나가 들어오면서 미우놀이로 그것도 되게 고민 많이 해서 바꾸긴 한 건데. 네, 저 들어와서도 당분간은 CCR이었는데 그랬나? 어쩌다가 이름을 바꿔볼까 했는데 다들 생각은 있는데 너무 아이디어가 안 나와서 아마도 이분이 맨 마지막에 나온 아이들. 아 그래 미우놀이 그래 어렵다, 그걸로 하자. 이래서. 그래서 네. 가칭이었나? 저희가 클럽에서 연주하다가 오리지널 사운드 트랙 영화의 엔딩곡을 불러달라라는 제의를 받고 OST를 발표하게 됐는데 거기에 이렇게 미우놀이라는 이름으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좀 아마추어 같지 않느냐. 기왕 시작하는 거 좀 이름을 하나 제대로 만들어서 가보는 건 어떠냐라는 얘기를 들어서 고민을 해서 나온 게 자우림이요. 그것도 하루 만에 나왔죠? 근데 내일까지 당장 내일, 크레딧에 올라갈 이름을 영화 내놔라. 크레딧에. 그래서 그 유나가 네. 다음날 각 들고 왔죠, 자우림이라고. 셋이서 하루 이틀 고민을 했는데 정말 여러분들께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이름밖에 나오지 않아서 당시 펑크 밴드 팀들 이름이 굉장히 재미있는 때였으니까 도저히 쓸 수 없겠다. 제가 집에 가서 밤에 고민을 해서 만든 이름이에요. 제가 만화 동호회 활동도 오래 했는데 만화를 그리거든요. 근데 색채 중에 쓰기 좋아하는 색채가 자주색하고 청록색을 되게 좋아해서 작업할 때 그런 색을 많이 썼는데 우리 음악의 이미지가 뭘까 생각하니까 그 색감들하고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섞어볼까 했는데 머릿속에서 그렇다면 비가 내리는데 그 비가 자주색이고 나는 숲속에 있어 라는 이미지가 딱 떠오르고 아 그거다 해서 한자로 만들었죠. 되게 좀 생소하지 않나요? 저희 둘은 처음 듣고 좀 시큰둥했었어요, 사실은. 별로 좋아하지 않으셔서 대안이 없어서 확정된 이름인데 다행히 지금은 다들 좋아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제가 자씨인 줄 아시는 분들도 많이 계셨고 아직도 저 여자가 자우림 아니야? 자우림 씨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아요. 대하고 95년 95년부터 형들이 시작했고 제가 합류한 게 90. 96년 에서 97년 데뷔하기 전까지 블루데블이 나름 홍대에서는 제일 좀 다양하게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곳이었던 것 같거든요. 보통 클럽 하면 클럽만의 색깔이 있어서 일종의 장르라고 그러죠. 그런 걸 약간 선호하는 뭐 사장님이 계시거나 뭔가 그런 리더가 있는데 블루데블은 오히려 사장님이 이런 음악 저런 음악 워낙 다 좋아하셔서 근데 기본은 다 블루스였던 것 같아요. 올드한 블루스도 있지만 블루스에 기반을 둔 음악이면 다 그걸 수용하셨던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게 유앤미 블루라든지 삐삐롱 스타킹도 연주를 종종 와서 했고 임현정 씨랑 황보령 씨 저희도 있었고 그런 라인업을 생각해 보면 좀 그런 게 통하는 게 있어요. 좀 우울하고 블루지한 음악들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성교형에서 저로 보컬이 교체됐을 때 별로 안 좋아하셨어요. 형들한테 마음을 많이 주고 계셔서 새로 제가 들어오니까 꼴 보기 싫으셨나 봐요. 음악이 많이 달라지니까 되게 펑크하고 스트레이트한 음악을 하다가 제가 들어가니까 뭐라 말할 수 없는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갔다고 생각을 하셨는지 어느 날 저희를 조용히 불러다가 밥을 사주시면서 버섯 칼국수를 사주시면서 아 유나가 잘하고 좋은데 나는 원래 성교가 노래하던 게 더 좋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할까 그랬는데 다들 싫대요. 그래서 그냥 우린 이대로 할래요 그랬더니 또 그냥 알았다 그러셔서 그러셔서 계속 했는데 저희가 데뷔하고
이렇게 여기저기서 연주하는 거를 가장 기뻐해 주셨던 분들 중에 한 분이고 아직도 제 마음속에 있는 은인 중에 한 분. 일단 저희는 블루데블에서 페이를 받은 적이 없고 대신 막 합주하고 싶을 때 낮에 와서 키를 주시고 네가 합주하고 싶을 때 합주해라. 그리고 공연 날은 이렇게 냉장고를 개방해 주시죠. 저희가 맥주를 막 하하하. 이 아마 맛에 사장님이 막 한다. 나중에 후회하셨을 거예요. 저희 공연을 끝나고 나면 셋이 조용히 아무하고도 얘기 안 하고 셋이 그냥 조용히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맥주를 먹고 집에 가는데 뒤를 돌아보면 테이블 가득히 맥주병이 이렇게 놓여 있었거든요. 물론 지금은 누군가를 연주를 하고 영업을 하면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게 안 된다는 걸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근데 그때는 그런 분위기도 아니었고 저희 입장에서는 연습실비를 내고 어디 가서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공연장을 빌려서 공연하지 않아도 되는 것, 그리고 돈을 내지 않고 쫑파티를 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획기적으로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 정말 크게 감사한 일이었죠. 근데 지금하고는 좀 다른 세상이었으니까 가능했던 것 같아요.